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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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 한마디
이제 이 책도 이제 많이 이제 한 권을 다 뜰 때가 됐네요. 자. 음, 307쪽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밑에, 잠깐만요. 306쪽 백봉 선생님 거기부터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래 우리의 소식은 원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정정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성태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그 자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이지만 우리는 숱한 번뇌 망상의 구름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불교에 좋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견을 일으켜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견을 일으켜 허공은 하나이고 부처님과 같은 허공인데 그만 거기에 시커먼 구름이 꽉 끼어서 허공이 안 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처님과 우리는 하나의,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분별을 일으켜요. 분별을 일으킨다. 분별이라는 것이 자꾸 둘러보는 거지요. 내가 있고 경계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자꾸 일으키니까 우리는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본래 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도 그 해를 못 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구름만 걷어내면 된다. 구름만 걷어내면 된다. 더 거하게 가면은 구름의 당차가 빈 것만 알면 된다. 경계의 당차가 빈 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그 본래의 그 밝은 자리가 드러난다. 그 밝은 자리는 어디 가고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부동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손님이고 주인은 그 자리에 꽉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손님을 붙들고 낸 줄 알아. 왔다 갔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고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망상. 자, 307쪽이요. 자, 시작.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은 정정자리입니다. 바로 거룩한 태도 자리라. 원래부터 원래 흠할숙한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흠할숙한 그 자리가 때문에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눈이 거울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 예,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리시버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거울이나 리시버 그 자체는 뭘 모릅니다. 예, 그것도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와 마찬가지거든. 혀는 마이크 역할만 하는 것이라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이런 논리를 알아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한 역임을 일으켜서 먹구름을 일으켜서 맑은 하늘을 덮는 것이나 한 가지구나. 이렇게 탁 깔아버리면 먹구름이 그만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몰라요. 번뇌 망상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기관. 기관이라서 눈은 비추는 기관. 그러니까 눈은 비추는 기관. 눈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다. 직접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성품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자리가 보는 것이지 눈은 하나의 기관이다. 그런데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역할. 우리 요새 이거 무선 리시버 많이 하지요. 이제 유선 아니죠. 다 무선으로 하지요. 무선 리시버 보고 이게 듣는다 이런 소리 안 하지요. 거울을 보고 이게 본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마이크를 보고 가수들이 나와서 막 마이크 대고 저도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마이크가 말을 한다 이렇게 안 하지요. 마이크 리시버 그 다음에 거울은 하나의 마지막 기능을 가진 하나의 기관이지요. 기관. 그 자체가 뭐 보거나 듣거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이크다, 리시버다, 거울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눈이다, 귀다, 입이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 왜 그러냐?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은 허공으로서의 우리의 불성자리의 나툼이요, 작용이요. 그러니까 작용이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불성자리는 하나라. 왜 하나? 모습이 없어서 하나라고 이름을 불러. 하나도 아니죠. 그냥 그 자체지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작용을 일으켜요. 묘유라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작용을 일으키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도반들 보십시오. 이 영상에 나타난 도반들 보십시오. 얼굴이 정말로 깍깍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엄마는 싹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른 보니까 구별을 못하지만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맞아. 본래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본래 하나짜리인데 허공이 하나니 본래 하나짜리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수 모습을 놔두거든. 무수 작용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내 마음 씀씀이도 똑같은 마음이 한 번도 못 써봐요. 똑같은 마음을 못 써봐요. 왜? 내가 쓰는 마음에는 뭐가 붙냐면 시공간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쓰던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쓰는 마음이 어제 쓰는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시공간이 붙지요. 그 때와 그 곳, 오늘 때와 곳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우리의 성품은 하나야. 하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슨 모습을 놔두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달라. 저는 이제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겐지스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적이라, 차별현상이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분별을 일으켜. 그래서 맑은 하늘을 덮는 거나 한 가지구나. 먹구름이 일어나서 이렇게 턱 알아버리면 먹구름의 당처가 비었다라는 겁니다.
먹구름을 내가 언제 이 먹구름을 없애야지 이 말이 아니고, 아, 먹구름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빈 것이구나, 요렇게 딱 해버리면 먹구름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느 사이에 없어져 버린다는 건지, 없어져 버린지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만약 내가, 예. 번뇌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번뇌 망상을 없애야겠다는 마음도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 하나를 더 짊어지는 거나 한 가지예요. 그러면 공부를 지어갈 때 망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상이 오거든 망상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너 왔나? 이 정도로 해서 관심을 더 가지지 말아요. 번뇌가 일어나도 다른 생각을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다. 이렇게 하면 차차차차 번뇌 망상의 상처가 빈 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품자리가 환하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정입니다. 그러니 정정이 돼야 고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봐서 알아요. 번뇌망상을 이리 막 생각이 올라와. 우리가 뭐 예불 할 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그 자기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네 가지 나의 소임을 했는데 보니까 나는 벌써 뭘 하고 있냐면은 동업보살의 서원을 하고 있네. 2분. 그러니까 딴 생각했다는 거지. 그 사이에 2분은 이제 외우니까 잘잘잘잘 계속 나가고, 생각은 딱 내가 네 가지 나의 소임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이에 뭐 십자성 식물계는 깜빡 다 잊어버렸네. 그냥 입만 잘잘잘 해서 나간 거지. 동업보살 서원에 우리 이런 거 정말로 잘, 또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도 그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도 또 막 딴 생각을 해.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죠. 번뇌망상은 없앨 수가 없어요. 수리마 왜 없앨 수가 없지? 한상이라서요. 네, 본래 헛것이라서요. 번뇌망상은 본래 헛것이라서 그걸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잡아서 그냥 내려놓는다. 잡아서 내려놓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자꾸 거기 끌려가니까 모습공식을 써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번뇌망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그 번뇌망상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아주 좀 익숙하게 되면 알거든. 생각이 막 딴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 헛것이지. 그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면 지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그냥 사라져버려. 자, 저기 임순자 보살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예,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연숙 보살님은요?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힘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에너지가 되게 큰 것은 내가 모습 공식을 해도 어렵고, 그냥 놔두기에는 더 어렵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있으나 웬만한 것은 일어났어. 일어났다가 꺼져. 일어났으니까 사라지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될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만 연습을 해보면 이제 서서히 이것의 이 번뇌망상이 생기는 이치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가를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 제가 지금 보살님, 거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호칭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말 구닥다리야. 보살님, 거사님. 좀 안 될 것 같아. 이래갖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도반님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림씨는 어리니까 안수림씨 이렇게 하면 되고 적어도 한 50 되시는 분은 도반님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선생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살님 그러니까 이제 또 김광현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신자였거든. 그 처음 오는 사람 보살님 이러면 뜨악하거든. 또 다른 분도 보살님, 거사님 하면 이 호칭이 되게 익숙하지 않고 뜨악하고 되게 유리가 된, 분리가 되는 그런 거라서 도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또 다른 좋을까? 도반님은 중성이니까 여자분도 쓰고 남자분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호칭이 처음 오시는 분한테 도반님이라면 또 너무 생경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서 좋은 호칭이 있으면 좀 모집을 해가지고 좀 바꿀까 합니다.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호칭 자체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그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은 도반님으로 제가 칭할게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그 뒤에 308쪽에 보면 공부를 지어갈 때 망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 망상이 오면 그대로 내버려놔. 망상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거는 상당히 힘이 좋은 사람이죠.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망상이 딱 오면 그 망상을 딱 붙잡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싹 사라지죠. 그래서 너와 나 이 정도에서 관심 가지지 말아라. 근데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이미 그 늪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벌써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일어나 다른 생각을 더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차차차 번뇌망상의 당처가 빈 줄을 알아. 자,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상, 번뇌망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랬단 말이지. 그걸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번뇌가 요게 일어나면 꺼지게 돼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미 느껴요. 새로 오신 우리 김영란 보살님, 만덕보살님이시죠? 예, 김영란 도반님. 이것도 휴지통 이야기를 얼마나 해야지 갈지 몰라요. 벌써 10년이 아니라 저는 벌써 20대부터 했으니까 40년, 45년 정도 했나. 혹시
네. 모습공식을 이렇게 해보면 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또 느끼지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많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망상이 본래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없는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망상이 일어나면, 아, 이게 본래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곧 사라질 것이거나, 사라질 것이야. 이렇게 알아. 그 말이 다른 말로 이 번뇌 망상의 당처가 빈 줄을 아는 겁니다. 빈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빈 줄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요거는 빈 줄 안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이 그냥 탁 생기면 막 이게 뭐가 있어서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실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당처가 빈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의타기성.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모든 모습의 중요한 삼성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의타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일어나니까 본래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당처가 빈 줄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처가 빈 줄을 아는 겁니다. 빈 줄. 그래서 이거 당처가 빈 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품자리가 환하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정, 바른 가라앉음입니다. 이게 정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그때 가라앉는 거, 이것을 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의 우리 성품자리가 정이라는 겁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가라앉는 자리. 그래서 우리 능은경에 사마타 사마타 삼매 이 법문이 나오는데 거기 사마타에 보면 자성본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본정. 그러니까 자성 자리에 본래 찍혀 있는 정이라는 겁니다. 본래 나 가지고 있는 자성 자리에 본래 가지고 있는 요 정, 요것이 뭐냐면 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정정이에요. 본래요. 막 가라앉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망신만, 번뇌 망상만 가라앉으면, 번뇌 망상만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냥 나의 자성자리에 있던 그 정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라앉히고 정해 쌍수 이렇게 했는데 그 해라는 것도 지혜라는 것도 우리의 본래 자성에 적혀 있는 해거든요. 자성자리에는 해와 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의 당처가 빈 것인 줄만 알아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정자리가 정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굳게 믿고 결정이 돼 있으면 더 공부가 빠르죠. 아이고 내가
내가 무슨 그 뭐고 승부를 해, 무슨 견성을 해, 내가 이러면은 점점 공부하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죠. 그때 22살에 또 이제 보림선언을 가니까 백봉 선생님이 제일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산에 가서 그냥 수십 년 닦아도 도통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귀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쩌다가 들어도 다 듣고 있었을 거거든. 도통한다는 것이 자기 성품 밝히는 것이 도통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근데 이제 백봉쌤한테 또 이렇게 오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견성 어렵지 않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만 하면 그대로 믿었거든. 또 이제 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도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견성 어렵지 않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겠지. 그래서 의심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 그 초반에 그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면 스펀지 같이 쫙 빨아들이거든. 거기에 무슨 때가 묻어서, 세상 때가 묻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그래 싸도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 선생님 그냥 견성 쉽다고 하니까 쉬운가 보다. 또 망신만 빈 건 줄 알면은 그냥 내 성품이 드러난다니까 드러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어릴 때 하면 좋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3학년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봐도 뭐 그랬지. 그 나이에 자기는 되게 잘난 체 하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인데 벌써 이제 나이가 40, 50, 60 세상살이에 뭐 쓰고 단 거 많이 이제 겪어보면은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선생님이야 그러셨지 우리가 그래 되나요? 뭐 이런 거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과 백봉 선생님과 내하고 성품이 똑같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어릴 때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뭐가 모자라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망신만 가라앉히면 된다는데, 망신만 가라앉히면 방법도 딱 가르쳐주는데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면은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어쩌고 저쩌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붙잡아서 그 목덜미를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현숙 씨 어떻게 한다고요?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려놓는다. 붙잡으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못 붙잡아서 못 내려놓거든요. 붙잡아서 내려놓는다. 붙잡아서 내려놓는다. 이것이 뭐냐면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상대성을 걷어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헛것인 줄 알거든. 그래서 상대성이 곧 절대성의 작용인 줄 알아.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둘러보지를 않아. 그래서 1차의 모든 경계를 볼 때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 방법은 100% 된다는 얘기거든. 공부가.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상대성을 걷어잡는 일이에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돼요. 걷어잡아서 이것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걷어잡아서 그냥 내려놔. 걷어잡아서 내려놔. 걷어잡아서 내려놔. 이것만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환하게 드러난다. 이게 선지식 말씀이거든. 선지식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토달 필요가 없죠. 왜? 난 가보지도 않은 길이거든. 근데 요새 사람들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이겨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박박 우겨. 아이고 그러면 그래 니 잘났다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해버리는데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 나물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도력이 발동이 되려면, 도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도력이 발달되려면 요 자기의 성품자리, 요 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품자리가 본래 일체의 모든 모습의 바탕이고 바로 우리의 진짜 나라는 것이 내가 그걸 붙들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도력이 발동돼. 도력이라고 하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앞일 막 맞추고 막 이런 것을 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밥 먹고 똥 싸는 것이 다 도력입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자기 혼자 못해서 전부 다 기계를 엄청나게 다 연결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심이 도력인데 이거는 제1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제1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정이 제1의 소식입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아 눈하고 타협 안에, 귀하고 타협 안에, 혀하고 타협 안에.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 폭음과 같이 환하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여김을 일으켜서 이런 일을 해보겠다,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는 한 생각을 내는 것입니까? 색신은 나의 그림자거든. 하기 때문에 색신을 살려야 되거든. 회사에 나가겠다, 장사를 하러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이렇게 한 생각을 턱 일으키면 그만 그대로 아무 실수 없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력은 벌써 문제가 좀 다르죠. 예. 도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서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 도력입니다. 금방 제가 말했듯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춰요. 그죠? 근데 미래를 잘 못 맞춥니다. 잘 못 맞춥니다.
뭐 맞추는 것도 한두 가지 있겠지만 주로 과거를 많이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해서 의타적으로, 안 그래도 의타적인데, 지금도 의타적인데 또 더 이제 거기 가서 야,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몇십억을 뜯긴 사람이 있어요. 그 무당이더라고. 그 사람이 뜯어간 사람이 무당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에 몇십억을 뜯겼던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람이요. 그 탐진치에다 빨대 딱 꽂으면 꼼짝 못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돼야 좋은데 저렇게 돼야 좋은데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또 앞으로 당신이 굉장히 나빠진다. 또 자녀가 나빠진다. 남편이 뭐 나빠진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꼼짝말한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사건건 별 것도 아닌 거를 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네. 아,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자기 오변도 있고, 그런데 맨 그걸 물어본다?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꾸 의지를 하게 되죠. 100% 의지를 합니다. 10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애시당초 안 가야 됩니다. 애시당초 발걸음을 거기에 문턱을 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그런 데 가면은 뭐 하라고 저기 뭐 해놓고 가야 되는지 압니까? 떡살 담가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떡살 담가 놓는다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월저보살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모르시죠? 떡으로 뭐를 합니까? 보통 떡으로 뭘 합니까? 막 뭘 지내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가는 순간 가기 전에 집에서 이미 떡살 담가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걸 뭐라 하나? 그루밍이라고 하나? 어떤 말하자면 권력도 아니지. 힘에 의해서 자꾸만 조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이 그 사람의 뜻에 따라 하는 것. 그걸 요새 그루밍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리인데 그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기에 계속 여기 그거하고 또 목줄 해가지고 졸졸졸 끌려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면 요새 저기 강아지 반려견에 등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줄을 이렇게 메고 가지요. 매면은 강아지가 아무리 절로 가고 싶어도 주인이 그냥 땡겨버립니다. 그죠? 땡겨버리면 따라와야 돼, 글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줄을 딱 자기가 자기 몸에 목줄을 매갖고 그 줄을 누구에게 준다? 그 사람에게 딱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자기 인생 자기 책임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일과 불리기, 자기가 꾸준히 정진을 하면
압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못 될지. 근데 늘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꼭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안 됩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 자기의 분복만큼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는 과감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그런데 B는 그렇게 못해. 그렇다고 A가 더 잘하고 B가 더 못했냐?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는 자기 인연과 조건, 분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B는 자기 인연과 조건, 분복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성공이지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자꾸 남 하는 걸 배우는 것은 좋은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을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내 분복으로 이렇게 요만큼 됐구나. 그럼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거든요.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욕심 부리면 반드시 그 인과응보가 와. 왜냐면 자기 분에 넘치는 짓을 자꾸만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안 하대. 이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좀 덜 하대요. 와, 한때는 지하철역 이렇게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도 따라와서 한 명이 너무나 길게 따라오는 거야. 내가 좀 멍청해 보였나? 하도 따라와서 내가 딱 두 명이 여자하고 남자하고요. 그 젊은 사람 둘이가. 그래서 내가 한참 따라오길래 뒤로 딱 돌아서서 니는 도를 아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쏙 가버리대. 그래갖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이 뭐냐? 아이고 또 집에 또 이렇게 있으면은 띵동 해서 또 여름 같은데 또 바깥에 있으면 더우니까 얼른 나가서 이렇게 누구세요? 이러면 이 집에 물 한 모금 먹으러 왔대. 이 집에 좀 불길한 이런 거 좀 오한이 들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람이 살면 다 생로병사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물이나 한 그릇 자시고 가라고 이제 더우니까. 그래서 물 한 컵 이제 데리고 나니까 이제 자꾸 들어오려고. 들어오시는 건 안 된다고. 들어오시면 앉으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약을 파실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물만 자시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일단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이나 선택을 할 때 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집니다. 기회가. 일단은 그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그 선택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 10분 쉬었다가요. 오늘 그 자료를 선원장 법문과 글에 인무화와 법무화, 그러니까 아상과 법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고 하는데 그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